네, 안녕하세요. 민성식입니다. 오늘은 대형 빌딩의 매입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요 도심에 있는 대형 건물들이 어떻게 사고 팔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는 IFC 국제금융센터, 광화문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그리고 강남의 센터필드 같은 대형 오피스 빌딩들도 누군가가 매각하고 또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도 매각했던 경험이 있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 IFC 운영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초대형 자산을 매각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 또는 조 단위를 넘는 자산들의 거래가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곳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대형 자산들의 거래시장 구조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형 빌딩들의 거래는 꼬마 빌딩이나 중소형 빌딩을 거래하는 중개법인들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 자산들은 대부분 부동산 펀드나 리츠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접 투자 부동산 자산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라는 상품은 투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투자 기간이 도래하면 그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매각과 매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빌딩들을 매입 매각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면 어떤 곳으로 가야지 궁금하실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내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매입 매각 자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외국계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서는 매입 매각 부서를 보통 캐피탈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대형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계법인들은 자산이 매입되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평가 모델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입 매각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계법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이런 매입 매각 자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딜로이트나 EY 한영, KPMG 등과 같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매입 매각 자문 및 컨설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대형 부동산 거래를 자문할 수 있는 회사들을 알아봤는데 국내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내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자산들의 거래 특성상 매각을 제한하는 과정에서부터 잠재 매수자 마케팅 그리고 거래를 종결하는 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부동산 투자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또 매각을 실패하거나 보류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그리고 회계사 등의 검토를 통해 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방면의 위험과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매각 자문 부서나 캐피탈 마켓 부서에 입사를 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형 부동산들의 임대차 계약 사항이나 운영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투자 수익 분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에 대한 실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권역에 있는 자산들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빌딩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몸으로 이것들을 다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는 감각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빌딩들을 직접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입 매각 자문을 하다 보면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보지 못하는 빌딩의 옥상이나 기계실 등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앞서 설명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과 일을 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근이나 미팅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고 다양한 부동산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적합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는 것은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더 나은 회사로 갈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매입 매각 자문 업무는 치열한 제안을 통해서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양한 자산들의 수익률과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검토해서 적합한 제안을 해야 하는 일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의 매각은 내가 원할 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스케줄을 내가 조정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작업이나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투자기관들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업무가 한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형 빌딩들의 매입 매각을 배우려면 어떤 곳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 자산들의 거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 금액의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투자를 할 때 살펴봐야 하는 점들이 유사합니다. 이런 대형 자산들의 거래 과정 속에는 전문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활용하는 투자 기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들은 제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 지도를 살펴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 제 블로그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진행되는 매입 매각 관련 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진행 현황도 함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자산들의 거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구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링크도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유용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